안녕하세요, 아큐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쓰는 물은 과연 어떻게 처리될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들 한 번씩 좀 궁금하셨던 적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끝까지 잘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먼저 간단하게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상수, 하수, 오수, 우수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이 상수는 뭐 급수라고도 하고요. 이건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수돗물 생각하시면 돼요. 수돗물.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은 이제 수도사업소에서 각 지자체마다 관리를 하고 이 정수장에서 정수가 돼서 쭉 도로에 나 있는 그 상수, 시 상수도 배관을 타고 쭉 오다가 그쵸? 도로가 있으면 쭉 타고 오다가 이제 또 우리 건물로 이렇게 수도가 들어오는 거죠. 물론 이제 대지 내 계량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쉽게 얘기하면 수돗물을 그냥 쓰는 거죠. 자, 이 하수는 그럼 뭐겠습니까? 주택이라면 싱크대물 아니면 화장실에 세면대, 샤워실, 샤워부스, 뭐 욕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나마 덜 들어온 거 세탁한 물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오수는 뭐겠습니까? 오수는 당연히 이제 변기물이죠. 분뇨를 처리한 물이 되겠습니다. 뭐 대변기든 소변기든. 그리고 우수는 말 그대로 이제 빗물이에요. 빗물. 우리 비 오면은 건물에 이제 이 대진에 이렇게 건물이 있다면 건물의 지붕으로 떨어지거나 뭐 발코니로 떨어지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빗물이 이제 내려가는 거. 그리고 대지 주변에 내 땅 주변으로 이제 비가 와가지고 빗물이 처리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다 우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뭐 상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고 이 하수, 오수, 우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반시설의 유무예요. 이 기반시설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오수나 하수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처리시설이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종말 처리장이에요. 종말 처리장. 그리고 이제 종말 처리장으로 이 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관로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각 도로에 이렇게 하수 관로들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반 시설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없는 지역이라 함은 우리가 저 뭐 시골에다가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서 땅을 샀어요. 근데 좀 깊숙한 데다 사가지고 이런 게 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상수도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상수도 안 들어오면은 관정, 지하수를 파가지고 이제 상수도 써야 되고 이제 이런 처리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정화를 해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얘기하고 먼저 이제 기반 시설이 있다는 가정하에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이제 기반 시설 U 있을 때예요. 요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합류식 그리고 분류식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합류식은 좀 구형이라고 보면 돼요. 분류식은 좀 신형. 그래서 합류식은 서울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분류식은 이제 신도시, 서울 외에 이제 새로 생기는 신도시들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살고 있는 안산도 마찬가지고요. 신도시. 그래서 이 합류식과 분류식의 차이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우수관과 하수관 요게 이제 하나로 되냐 아니면 분류가 되냐 두 라인이 따로 지나가냐 하나로 해서 지나가냐 요거예요. 자, 먼저 이 합류식의 경우에는요 가장 큰 차이가 정화조가 필요해요. 정화조. 그래서 서울에 짓는 웬만한 모든 건물에는 이 정화조가 항상 들어가요. 근데 이 분류식 있죠, 우수와 하수가 따로 가는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합류식의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변기를 쓰죠. 변기물들이 다 건물 하부로 내려와서 보통은 이제 지하에 있는 정화조로 다 들어갑니다. 정화조에 들어가서 이런 그 분뇨, 건더기들은 아래 다 침전이 돼서 쌓이고 어느 정도 걸러지고 깨끗한 물이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이 하수들 있죠. 하수들. 뭐 세면대라든지 아니면 그 설거지한 싱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하수 관로로 들어가고요. 또 이제 건물에서 생기는 이 우수 있죠. 우수까지 같은 하나의 관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로가 이제 그 하수 처리 시설로 가는 거죠. 처리 시설. 그 대신 이제 이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퍼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제 분뇨들을 처리하는 차들이 이제 가끔씩 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그런 차들을 불러가지고
이 정화조의 건더기들을 좀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분류식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가 없다 그랬죠? 이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그 덩어리가 있는 분뇨가 직바로 이 하수 관로에 들어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하수, 아까 세면대물이나 싱크 물들 그런 것도 합쳐져 가지고 그냥 하수로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 관로로. 근데 얘는 분류식이라 우수하고 아까 구분이 된다 그랬죠? 근데 우수는 또 다른 우수 관로로 들어갑니다. 관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처리장으로 가는 거고, 이 우수는 어떻게 처리되냐? 우수는 깨끗하잖아요. 뭐 더러워질 게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바로 요 우수 관로를 통해서 이제 하천 등이라고 할게요. 깨끗하니까 요로 이제 바로 유입을 시켜서 뭐 강 따라 흘러가라, 천 따라 흘러가라,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최종적으로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이 처리 시설에서 처리된 물들은 또 이제 마찬가지로 얘네도 이제 하천이나 뭐 강으로 또 여기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자연이 정수를 시키도록 그렇게끔 하고, 또 나중에 그 자연에 있는 물을 또 끌어다가 정수해서 또 우리가 상수로 쓰고, 요게 요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쭉 사이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반시설 없을 때, 이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 저 시골에다가 내가 단독주택을 짓는다, 외진 곳에다가 짓는다, 이럴 때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우수 같은 경우, 우수는 그냥 내 대지에서 나오는 우수 쫙 모아다가 얘는 그냥 주변에 이제 하천에 방류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수들 있죠. 그리고 오수들, 하수하고 오수, 요런 거는 이제 내 또 땅 안에 정화조 또는 오수 처리 시설, 요거는 이제 용량에 따라 다른데요. 그 용량이 작아도 되면은 정화조고, 정말 용량이 많으면은 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얘네들을 이제 정화시킨 다음에 얘를 보낼 데가 없잖아요. 관로가 없으니까 어디 종말 처리장이나 이런 데다 보낼 수가 없으니까 얘네는 최대한도로 정화조나 오수 처리 시설로 잘 정화를 해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또랑 뭐 하천 같은 데다가 이제 방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머지는 어느 정도 자연에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건물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하수나 오수, 그리고 또 우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좀 러프하게 큰 틀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기반시설의 유무에 따라 나뉘겠고, 그 기반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도 또 이 관이 함유식 관이냐 아니면 분류식 관이냐, 그 함유식과 분류식의 기준은 이제 우수와 하수관이 나눠져 있느냐 같이 가느냐, 그거에 따라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유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정화조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분류식, 얘는 이제 신도시들, 그래서 우수와 하수가 분리가 되고, 정화조는 필요가 없다, 그냥 분뇨가 전체 다 그 하수 관로를 통해서 쭉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이제 뭐 어떤 배관들을 통해서 건물에서 내려오고, 그것들이 정화조로 어떻게 들어가서 그것들이 또 어떻게 나와서 오수 맨홀로 들어가서 아니면 우수 맨홀로 들어가서, 요런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전체적인 그런 설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